예,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연설 내내 고성과 야유를 보냈는데요. 그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저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됐을 겁니까?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 국회 본회의장에 학생들도 좀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김기현 대표 연설 내내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의회가 보면 이제 뭐 상대방 발언할 때 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걸 하지만 우리처럼 저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아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연설을 보면 일단 저는 이 김기현 대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목청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유세를 하는 것처럼 좀 연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지금 양희원 의원 보면 뭐 시종일관 저렇게 이제 고함을 질러대는데 정청래 의원도 계속 땅땅땅 이야기만 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 체어맨이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이 장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단을 시키고 좀 뭐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계속 그거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여야의 정치권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여야가 그냥 뭐 완전히 이제 서로 막말하고 싸우는데 뭐 전혀 뭐 국회의장 그 역할 하지도 않고, 이러니 이제 국회에 대한 비난이 쌓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걸 지켜보는 많은 위에 있는 방청객들이 이런 국회를 보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좀 주로 여러 가지 핵심 메시지로 했다면, 오늘 그 김기현 대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특히 여기 부분이요. 국내에 있는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 도입 경위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2005년에 제1동포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해달라고 일본에 요구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도입한, 그렇게 우리의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일본에서는 우리 교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제 좌절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도 인정 안 하고 일본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걸 우리만 인정하는 채로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문제를 상호주의에 따라서 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 투표에 대해서는 외국의 영주권자가 개입해가지고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나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더라도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국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만약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더라도 우리나라 동포가 거기 가가지고 투표하는 게 굉장히 미미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도 굉장히 낮아요. 영주권을 이미 얻으면은 그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 없이 들락날락하거나 혹은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투표권만 행사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점검 없이 고려 없이 그대로 관성적으로 온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건보료에 대한 먹튀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중국에서도 사실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그만큼을 해줘야 되거든요. 외교적으로도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쪽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면 지나간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짚자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 넘게가 중국인이고, 과거 한 장관도 이 상호주의 원칙 고려하는 외국인 투표 부여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 저희가 화면에도 준비했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이 얘기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좀 줄이자는 취지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이 인물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 왜 왔어? 에? 에? 국회 오면 안 되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오랬노? 집에 가겠지.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당에선 박수가 나왔고 야당에선 고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에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면 월급 받아가면 안 되죠. 근데 김남국 의원만 그랬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경우 많았고 황보승 의원도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의원실 문 닫고 또 다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을 뭐 지칭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국민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저는 국회에 이미 계류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처리해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할 때는 월급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여야 모두 공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야당, 여당의 교섭단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 핵심 메시지를 하나하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